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전문적으로 모두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두폴 두조합과 3폴 두조합 기준입니다. 뭐 주력으로 드린 박스가 2박스인데 뭐 예를 들어서 고배당 먹었다고 해서 뭐 연승 이어간다 이런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항상 두폴 두조합 승률 그리고 이 수익을 기반으로만 항상 연승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리겠고요. 우리 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뭐 제 생방송과 그리고 이미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따로 개인 통상 기록들 다 모아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댓글창 보시면 링크 남겨놨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누르시고 해당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적중했던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승률과 연승에 진심이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양아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항상 뭡니까? 이 날짜까지 다 찍혀있기 때문에 뭐 연패구간을 숨기지도 않죠.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또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NBA 총 6경기와 해외 축구 6경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NBA는 오늘 4연승 도전 그리고 해외 축구도 어제 중강 승부 먹고 3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어제 사실 뭐 해외 축구가 어렵진 않았는데 나름 정배가 많이 나왔지만 은근 구매율 몰린 경기들이 조금 이제 많이 빗나갔던 그런 날이었잖아요. 금액 4배 올려서 중강 승부 적중해줬고 문홍사가 너무 잘 들어와요. 이 문홍사는 엔간하면 진짜 드리면 들어옵니다. 보통 2박스 나갔는데 정말 드리면 한 박스는 가져와주고 있다. 또 10배당 또 적중 축하드리고 NBA 또 적중입니다. 3연승 구간이고 3폴까지 깔끔하게 올킬 낼 뻔했죠. 여러분들 오늘 또 깔끔하게 가져왔고 주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3폴까지 먹었습니다. 이것도 올킬 낼 뻔했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면 저는 여기 날짜가 다 있습니다. 날짜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현혹될 일이 없다라는 거 제가 12월 초반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12월 초반 그리고 현재 지금 적중 내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애틀랜타 그리고 시카고 불스 오늘 NBA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분석 BJ들은 신뢰죠, 여러분들. 신용도랑 신뢰. 재구매율이 얼마나 높은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애틀랜타랑 시카고 불스 경기입니다. 시카고 불스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역배받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어요. 진짜 불스는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 최근에도 클리블랜드 원정 경기에서 역배받고 시원한 공격력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시 기디가 있는 이상 시카고 불스의 지금 제가 볼 때 페이스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시카고 불스가 이번 시즌 초중반에 그랬잖아요. 체력이 빵빵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페이스 농구 그리고 조시 기디의 외곽 컨트롤 이게 다 완벽하다 보니 또 애들의 체력까지 최근에 리그컵으로 인해서 비축이 됐고 그 부분들이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시카고 불스가 이번 후반기라 말하면 좀 그렇다. 리그컵 이후에 어떤 그런 구간들도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원정 시카고 불스인데 또 제 방송을 늘 이제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이미 있겠죠.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는 미친 척하고 배팅하는 거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직전 경기도 제 말 듣고 원정 역배 가신 분들은 역배 또 들어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불스 역배에는 뭔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스가 홈 경기에서 똥배 받았을 때는 공격력이 떨어집니다. 불스가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는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는 좀 믿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애틀랜타가 여러분들 홈 경기에서 1.4배당대의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애틀랜타가 홈 경기에서 가장 공격력이 좋아지는 배당입니다. 반대로요. 시카고 불스가 어쨌든 최근에 너무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시카고 불스가 언제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시즌 초반에 확인을 했잖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 망상이 아니라 이미 시카고 불스는 시즌 초반에 연승을 달리다가 갑자기 원정 연전으로 체력 떨어지면서 페이스가 확 죽어버렸던 이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에서 갑자기 원정 연전으로 인해서 체력이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건 전혀 없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불수 쪽으로 많이 또 보실 거고 뭐 역배까지 보실 분들 계시겠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역배가 나려면 애틀랜타가 이 배당을 받았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그냥 경험인데 여태까지 올해 NBA를 봐왔던 저의 경험으로서 애틀랜타가 오늘 홈 경기에서 받은 이 배당 자체가 애틀랜타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자신 있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거 애틀랜타 일반승 물고 갑니다. 그리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디트로이트 경기를 다들 기억나십니까? 디트랑 샬럿 경기. 제가 디트로이트가 이기면 뭐라 그랬어? 마헨의 언더다. 그리고 샬럿 프랜싱이 나오면 뭐다? 샬럿 프랜싱에다가 오바다. 그러니까 묶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기도 똑같습니다. 시카고 불스가 프리한다는 건 오버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높은 페이스로 다득점을 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오늘 시카고 불스가 프랜도 못한다라는 건 언더입니다. 얘들이 자멸하면서 애틀랜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마인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오히려 불스가 야투 값이 확 떨어지면서 언더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마헨 언더 아니면 시카고 불스 프렌 오바인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어떤 흐름들만 좀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불스가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다 보니 프렌에다가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다 써먹어도 좋습니다. 애틀 승에다가 그 다음에 불스 프렌 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세 구간을 적절하게 형들이 한번 잘 골라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브루클린과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토랑 보스턴 경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토론토란 팀도 확실히 오늘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죠. 득점 볼륨이 떨어졌다. 그 이유가 뭐다? 이번에 RJ 바렛이 없기 때문인데 RJ 바렛이 닉스 시절 때도 그랬지만 확실히 얘가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한 팀의 페이스를 담당하는 선수인데 문제가 잉그램이 2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득점 볼륨이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핸들링 자체가 퀵클리 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는 하더라도 반스도 사실 뭐 핸들링 전문적인 포워드이기 때문에 좀 볼이 많이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고 RJ 바렛이 2번에 있을 때는 잉그램이 3번으로 내려오면서 2, 3, 4번의 폭발력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2번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뭔가 득점 폭발력도 애매하고 반즈는 할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토론토가 좀 삐걱대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좀 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포스트를 깨지 못했다. 아마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방구석에서 분석하는 사람 눈에도 딱 보이는 전술인데 오늘 브루클린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어제 이게 토론토가 제가 유일하게 보스턴의 수비 블럭을 깰 수 있는 거는 여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포워드 자원으로 이루어진 2, 3, 4, 5번이다 보니까 보스턴의 이제 좋았던 4번, 5번 수비를 깨면서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아예 그 수비 블럭을 못 깨더라고. 그만큼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는 자 보스턴은 4번과 5번이 좋은 팀이었다면 브루클린은 3, 4, 5번이 다 좋은 팀입니다. 특히나 브루클린은 홈 경기에서 포스트 디펜스가 더 좋아지는 팀이라서 어제 보스턴 수비의 상위 호환 버전이야. 그러니까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어제 보스턴 경기를 봤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토론토의 포워드 라인을 죽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브루클린이 오늘 준비하는 부분은 아마 이런 포스트일 겁니다. 사실 그리고 외곽에서도 브루클린이 기복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은근 얘네들이 터질 때는 또 밥값은 해준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토론토가 최근에 계속해서 득점적인 부분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역배를 받았고 토론토가 백투백 경기라면 프랜승 정도 나면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역배까지 바라보기에는 브루클린도 이제 팀 구조상 좀 이제 득점 볼륨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역배까지 보기엔 조금은 부담스럽고 전 요거 언더 같이 보면서 프랜승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뭐 승패 라인 굳이 하나를 꼽자면 이제 브루클린 역배를 보기는 합니다. 근데 역배를 뭐 배팅 라인으로까지 잡아가기에는 조금은 위험도가 따른다. 자, 그 다음은 뉴욕 닉스랑 마이애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가 이제 형들 슬슬 시동을 걸더라고요. 이거 지금 라인업 보면은 애들 체력 다 빠지거든요. 부상자도 많아지고. 뭐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팀 자체가 페이스가 높은 팀인데 뎁스가 좋지 않았고, 뭐 로지어, 뭐 FBI 사건, 뭐 타일러 히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종종 부상으로 빠졌죠. 스포일러 감독도 솔직히 형들이 명장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굉장히 전술이 단조로운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선수발을 많이 받는 감독인데, 어쨌든 선수들이 많이 이제 부상자, 그리고 퀘스천, 그리고 체력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닉스의 홈 경기, 그리고 뉴욕 닉스 오늘 오랜만에 풀 라인업으로 나온다. 닉스가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1.1배당 정도긴 한데 뭐 닉스가 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 닉스는 공격 지표 7가지가 모두 홈 경기에서 월등히 올라가는 팀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뭐 내일 아침에 이거 이제 조금 이거 아침에 못 본다, 그지? 하나, 둘, 셋, 세 경기니까. 이거는 마이애미의 뭐 결장자 명단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겠지만, 이건 뭐 뉴욕 닉스 마인까지 봐야 되는 경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기는 풀 라인업이에요. 이 라인업 봐봐, 형 살벌하지 않습니까? 브런슨, 조시 하트, 미켈 브리지스, 아누노비, 타운스, 올스타 라인업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뭐 뉴욕 닉스 이번 시즌 단연코 우승 후보이고, 뉴욕 닉스 승에다가 마헨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는 조금 고민되긴 했는데 이제 마이애미가 터지면은 오바 가능성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230점대 후반대라고 한다면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과 샌 안토니오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때 제가 그 10경기 형들 전 경기 다 맞춰드렸을 때 그때 샌안토니오랑 워싱턴 경기가 있었고,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샌안토니오 마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샌안토니오는 직전까지도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는 팀이었다. 근데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똥배를 받고 기준점을 뭐 그때 1.5점이었나? 그 정도의 핸디캡을 받기에는 이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는 워싱턴의 평균 실점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마힌승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건이 조금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샌안토니오는 기본적으로 홈 경기를 잘하는 팀입니다. 홈 경기에서 외곽 밸런스가 좋아지고 야투가 잘 터지는 그런 팀인데, 이게 샌안토니오가 상대하는 팀이 워싱턴은 평균 실점이 130점대 실점대에 육박하는 팀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샌안토니오가 득점 볼륨이 꺼질 일은 없어. 120득점이나 많게는 뭐 130득점도 가능하다. 근데 그때 그 샌안토니오가 그 다음날 백투백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전들을 이미 많이 뺐어요. 한 20몇 분 뛰게 하고 빼고, 웬만냐마도 제 기억이 그때 17분인가 뛰고 뺐거든요. 그만큼 샌안토니오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마 홈 경기에 전력 다했으면 130점 넣었을 겁니다. 근데 어제 그러지 않았고 오늘 원정 경기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더 좋아져요. 자, 그러다 보니 저는 해결책을 이렇게 봅니다. 샌안토니오의 마힌승을 보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샌안토니오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워싱턴의 불안한 수비 밸런스를 통해서 많은 득점은 할 거야. 반대로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꽤나 홈 경기에서 사고를 좀 치는 팀이거든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득점 볼륨도 많이 올라가는 팀이고, 샌안토니오가 마인을 한다는 거는 240점대의 기준점은 오바가 난다라는 의미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는 샌안토니오가 원정 경기에서 다소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좀 있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직전 경기 제가 샌안토니오 마헨승을 그래도 봤던 이유는 홈이기 때문이야. 아무리 좀 선 넘는 기준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샌안토니오는 최근까지만 해도 역배를 받았던 팀이었고, 원정 경기에서도 역배를 꾸준하게 받아왔는데, 오늘 상대가 워싱턴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너무 터무니없이 15.5점을 받았다. 저는 이거는 너무 높다고,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네소타랑 미러키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걸러갈 이제 경기들이죠. 그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그 행방이 좀 충격적이에요. 뭐 이겨야 될 팀한테 다 지고 져야 될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는 또 홈 경기에서 잡아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클러치 터졌고 외곽 잘 터졌고, 그게 미네소타의 힘이니까.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이 오클라호마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때 그 70 최다승 기록했을 때 시즌과 72승이었나?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NBA를 쭉 봐왔던 사람으로서 물론 오클라호마의 수비 능력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제가 한 가지 오클라호마의 유일하게 단점을 꼽아드렸던 이유가 공격력이었거든요. 은근히 공격력이 기복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 직전 경기 미네소타 원정 경기에서 역시나 저득점으로 패배를 했고요. 미네소타가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경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20점, 많게는 30점 차이까지 나야 될 경기입니다. 아예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미러키라는 팀이 상대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팀이 미네소타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쿤보가 있었을 때는 4번에서 랜들이랑 부딪히면서 나름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미러키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확 떨어지는 팀입니다. 포스트 밸런스가 아예 붕괴되는 팀이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쿤보가 없는 상황에서 포스트 오펜스는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오늘 만나게 될 미네소타는 리그 최상위권 포스트를 갖고 있는 팀이야. 마지막으로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외곽입니다. 외곽에서 얘들이 임팩트가 안 나오면은 미러키는 뭔 짓을 해도 100득점을 못 넘겨요. 직전 경기도 그랬고 지난 경기도 그랬지. 근데 미네가 오랜만에 앤트맨을 필두로 외곽이 터져주고 있는 홈 경기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도 이거는 미러키가 이길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가 엔간하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거는 미러키가 이길 확률이 저는 1%도 안 된다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밸런스, 백코드 밸런스, 홈의 어떤 이점들 그리고 전술들 모든 부분에서 미네소타 다 앞섭니다. 이거는 전술적으로만 분석하면 20점 차 나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맞붙는 이렇게 팀이 어딥니까? 미네소타입니다. 최근에 미네소타 때문에 진짜 애먹었던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미네소타의 이번 시즌 경기력이 너무 수상하다. 그래서 그렇지 냉정하게 전술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거는 미네가 한 20점 또는 30점 차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다. 미네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언더오버가 고민이었던 게 뭐 미네소타가 한 120득점은 할 것 같은데 미러키가 몇 득점을 할지 미러키가 100득점 넘겨주면 오바고요. 100득점 안 넘겨주면 언더입니다. 일단 저는 언더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이거 오바받아도 되는 경기긴 합니다. 어쨌든 자, 다음은 세크라멘토랑 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사실 가장 까다로운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세크라멘토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세크라멘토가 왜 저렇게 경기를 어렵게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오늘 또 우리가 세크라멘토 덕분에 또 한 박스를 또 건졌죠. 3폴까지도 깔끔하게 먹어줬는데 세크라멘토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은 얘네들이 3점을 안 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세크라멘토는 양궁팀이었잖아요. 근데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 작년에 잘렸고 디에런 박스 나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곽 게임이 붕괴가 됐고 또 잭라빈 내려오면서 2점짜리 농구 또 뭐 이제 키건 머레이나 더마도르장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게임을 즐기는 팀이니 선수들이니까 2점짜리로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어제 같은 포틀랜드처럼 외곽 수비가 정말 안 되고 또 포스트 디펜스가 붕괴되어 있는 팀을 상대로는 저는 외곽에서 게임을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굳이 자꾸 포스트 안쪽으로 이제 볼을 끌고 들어간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 봅니다. 전반적으로 3점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다라거나 그런 전술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늘 맞붙는 팀이 휴스턴이잖아요. 휴스턴은 기본적으로 3번과 4번과 5번 밸런스가 정말 좋은 팀이에요. 뭐 수비 밸런스 좋고 공격 밸런스도 좋은 팀이야.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포스트끼리 맞붙어서 세크라멘토가 이득을 볼 만한 구간은 없고요. 심지어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세크라멘토 쪽에다가 이제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경기 뭐 휴스턴 입장에서도 하루를 쉬었고 얘들도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좀 일찍 경기를 했고 체력적인 측면이 그래도 조금 더 우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는 세크라멘토는 딱히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정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휴스턴 마이승 보실 분들 오바 보세요. 차라리 오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질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 둘 다들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걸러도 됩니다. 딱히 좋은 경기 아니었어요. 씨발고 550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500개도 해드렸어가지고 550개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빌라랑 맨유 경기입니다. 잠깐만. 료토 형님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잠깐만 보내드리고 갈게요. 발송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스턴 빌라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면은 진짜 뭐 해외 축구 구간에서
참 잘 잡아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전체적인 해외 축구 분석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12경기를 다 해드렸는데 그런 전체적인 승률은 좀 아쉬웠는데, 진짜 최근에 이 조합발 야물딱지게 참 잘 골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의 강점이겠고요. 오늘도 이제 뭐 분석 잘 듣고 좋은 결과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 혹시라도 형들 그냥 아예 지금 이 정도 형들의 분위기면은, 엔간하면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에이 그 정도 분위기면 그냥 형들 데이트 받아보는 게 맞아요. 축구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축구 상당히 준비 잘했고, 사실상 금액업까지 해도 되는 구간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빌라랑 맨유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스톤 빌라 쪽으로 지금 배당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1.87 배당까지 떨어졌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오늘 아스톤 빌라 배당이 왜 이렇게 좋지? 이 말은 아스톤 빌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줬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여러분들? 상성의 스포츠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아스톤 빌라가 맨유 상대로 정말 약합니다. 맨유가 아스톤 빌라 원정 경기에서 정말 강해요. 최근에 한 30경기 하는 동안 단 3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스톤 빌라 상대로 원정 경기 패율이 최근에 몇십 년간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맨유 상대, 빌라 상대 상성이 좋은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력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뭐 경기당 멀티득점씩 꾸준하게 박아주고 있는 그런 팀이고, 반대로 맨유는 홈 경기는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2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비만 돼도 경기를 갖고 오는데, 문제가 원정이야. 맨유는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이번 시즌 꽤나 크잖아요. 뭐 평균 거의 2실점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 경기는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뭐 어차피 양득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고, 자 그러면 어떤 팀이 조금 더 유리하냐를 봤을 때,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인업이 거의 뭐 전멸인 상태죠. 은베모 같은 경우에도 국대 차출, 그리고 마즈라위도 국대 차출, 그리고 디알로도 국대 차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공격 작업 자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빌라가 분명 낫다라는 거. 빌라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승률 자체와 그리고 게임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빌라 승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도 한 2대1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양득은 가능하고 이겨야 된다면 빌라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2대1로 빌라 승, 그리고 햄무, 그리고 오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오히려 형들아, 빌라 승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들 입장에서는 분석을 듣고 이제 뭔가를 가져갈 때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합이라는 걸 배당을 생각하면 짜야 되잖아. 배당 메리트를 생각해 봤을 때는 빌라 일반승 가져갈 바에는 해무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빌라가 이기더라도 저는 1점 차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상성 자체가 메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빌라 보신 분들은 해무 봤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 진짜 정 가져갈 거 없으면 무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경기는. 자, 그 다음 마인츠랑 장크트 파울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분데스리가 구간이고요. 요거는 11시 30분 경기이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배팅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요것도 상성의 스포츠입니다. 마이츠가 어차피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지금 최근에 4연승, 상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다만 이번 시즌 경기력이 문제죠. 마인츠는 원정 경기뿐만 아니라 홈 경기에서도 문제를 좀 보여주고 있고, 마인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데 수비 실점 값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이길 수가 없는 팀이 되어버린 게 현재 마인츠입니다. 다만 어쨌든 상성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장크트 파울리를 상대로 뭐 최근에 4연승이기도 했고, 특히나 이기는 경기 대부분 들을 최소 멀티 득점 이상씩은 꽂아주면서 승리를 거뒀다. 직전 경기 뭐 그 컨퍼런스에서도 홈 경기에서 기분 좋은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 직전 경기 미넨 상대로도 2대2 또 멀티 득점 속에서 귀한 무승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컨퍼런스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꼴찌 싸움입니다. 사실상 승점 6점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마인츠가 오늘 밀릴 만한 경기는 절대 아니라 봅니다. 마인츠가 꼴찌긴 합니다만 오늘 정배를 받은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하시더라도 1.79 배당은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인츠 승, 마인츠 햄무, 그리고 이거는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 1대0 아니면 2대0이라 봅니다. 마인츠 승이나 햄무 언더 아니면 마헨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하이덴하임과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딜레마였던 게 뭐였냐면, 핸디캡이 이게 오늘 1점이 아니라 2점 핸디캡이거든요. 가장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스코어가 3대1이에요. 그냥 3대1.
그러니까 미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매 경기마다 진짜 멀티 득점 이상씩 꽂아주고 있고 그게 지금 뭐 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리그 최다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들마다 2득점씩 그 이제 뭐라 연속 기록을 이어가는 게 현 시점에서 분데스리가 뭐 최다 경기를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미넨의 경기를 보면은 홈이랑 원정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그냥 닭공입니다. 미친 듯이 골을 넣는 그런 모습들이고 특히나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점률이 뭐 평균 2실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미넨은 두세 골은 충분히 넣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 상성도요. 하이덴하임이 미넨만 만나면은 너무 크게 져요. 항상 4골은 먹히고 진단 말이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이게 미넨이 3골은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최근 득점이 2득점에다가 하이든하임 최근 맞대결 성적에 뭐 4득점씩 나오니까 평균 값이 한 3득점이라고 봤을 때 3골은 넣어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오바가 나려면 하이든하임도 한 골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마헨이 이마헨이기 때문에 이게 햄무가 떠버린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마헨 오바까지 다 나오려면 4대 0이나 뭐 4대 1이나 이런 느낌이 돼야 돼. 미넨이 무조건 4골은 박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조금 딜레마였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이제 워낙 하이든하임 상대로 강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미넨이 뭐 골을 못 넣는 팀은 절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오바를 첫 번째 먼저 볼게요. 3대 1이기 때문에 이마에는 햄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바를 먼저 보고요. 그래도 이마인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마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마인이 배당도 그렇고 조금 아리까리한 경기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르셀로나가 받은 이 배당이 지금 누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르셀로나가 일단 배당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비아레알이 홈 경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뭐 유럽 대항전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비아레알을 챙겨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홈 경기에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10경기 넘게 무패를 달리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이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득점력입니다. 비아레알이 많이 넣기도 합니다만 많이 먹히기도 한 또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득점 속에서 오늘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할 것 같고 자, 반대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연승을 달리는 동안 역시나 기본적으로 이 공수 밸런스가 참 좋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헨하기 좋은 느낌의 팀이 바르셀로나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득실 마진도 좀 잘 남기도 하는 팀이기도 하고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경기당 평균 뭐 진짜 4골씩 넣어주는 그런 화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오늘 뭐 이제 뭐 핵심 결장자 구간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띄는 선수는 일단 없긴 합니다. 뭐 페드리 같은 경우야 사실 바르셀로나에 이번 시즌 많이 뛰었던 적도 사실 없었었고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라인업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야말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애들은 빠른 템포로 게임을 하는 팀이니까요. 야말만 나오면은 템포가 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양 팀이 맞붙었을 때 일단 득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둘이 맞붙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5-6골은 나왔던 경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는 3대2라고 봅니다. 바르셀로나의 3대2 승리. 그래서 바르샤 일반 승이랑 그 다음에 오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형들 오바 먼저 볼게요. 맞아요. 비아레알도 여러분들 오늘 결장자가 정말 많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이 정도까지 배당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게이부터 아코마치 둘 다 국가대표 차출되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 명단이 정말 많아요. 오늘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군 수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승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오늘 강점이 있는 건 어쨌든 홈 경기에서 잘한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엘체 그리고 라요 바예카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라요 바예카노가 오늘 뭐 역배를 받은 이유, 뭐 엘체가 홈 경기를 잘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라요 바예카노가 어쨌든 컨퍼런스를 한번 또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요 바예카노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늘상 취약한 어떤 느낌을 보여줬던 경기를 많이 했고 엘체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득점과 볼륨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다만 얘들들이 맞붙었을 때 언더 경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항상 뭐 1대1, 0대1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고배당으로 쓰기 좋았던 문화 햄무 구간 엘체 문화, 엘체 햄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랑 상당히 결이 비슷했던 최근 경기가 알라베스 경기 최근에 아시죠 여러분들? 1대0 나왔던 경기 그 경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티스랑 그리고 헤타페 오늘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거의 한 180여 분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추천수가 저는 절반 정도는 눌려야, 그러니까 90개 정도는 2부 방송에서 눌려줘야 1순위 오늘 S급 1순위입니다. S급 1순위를 공개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33개 남았기 때문에 33개 빠르게 받고 오늘 S급 1순위 하나 또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유수TV 놀러 오시면은 이런 것도 듣고 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가볍게 또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NBA 매년 딱 한 주만 진행하는 연말 강승부 위크입니다. 최근에 중강승부 4연승이고요. 승부가 최근에 또 연승 구간인 와중에 또 최근에 뭐 올킬률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주야간도 계속 먹어주고 있고, 이런 최고의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 강승부 위크입니다. 강승부 위크라는 거는 매일매일 딱 한 조합, 우리는 승부 두 조합 안쪽입니다. 딱 한 조합에다가 강승부로 총 7번 발송이 돼서 4승 3패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프로젝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역대 성적은 1년차 때 4승 0패, 2년차 때 4승 0패, 3년차 때 1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자, 베티스랑 헤타페 구간입니다. 일단은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헤타페를 상대로 상당히 상성이 좀 좋은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티스가 그래도 평균, 리그 평균 경기당 이제 뭐 이득점씩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 베티스의 강점입니다. 홈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에는 분명하다라는 거고, 헤타페가 사실 이렇게 수비가 안 되는 팀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에 좀 실점률이 많이 높죠. 클린시티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실점률이 큰 편으로 또 작용되고 있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득점력에 비해서 실점률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바 쪽으로 먼저 보시면서요. 이거는 뭐 그래도 베티스 홈 경기니까 베티스 일반승 정도만 건드립시다. 근데 이거는 헤타페가 사실 1대2 경기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 경기긴 합니다. 그래서 오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외 축구 6경기랑 NBA 6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 요 구간에서 잘 골라서 또 두폴 두잡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현재 지금 미친 흐름 함께 가보실 분들, 또는 다음 주 강승부 위크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언제든 24시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패키지 또는 진행할 이벤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중간중간 이벤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또 중강승부 여러분 적중이랑 뭐 10배 적중 그리고 주야간 올 적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